자, 들어가자. 이카! 이현이들, 오늘 진짜 역사적인 날이다냥.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냐? 3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냥? 서초동 법원 앞에 기자들이 쫙 깔리고 전직 대통령이 죄수복 입고 서 있던 그 시절. (30년) 전에도 권력을 잡기 위해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 그리고 오늘 윤석열! 왜 권력만 잡으면 내란죄로 가냥? 뒤가 구리다냥? 내란죄 1호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뿐이다냥. 1995년으로 가보자냥. 당시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 수사를 포기했다냥. 이게 말이나 되냥? 12.12 군사반란의 피해자였던 정승화 전 총장 등은 1993 7월 전 대통령 등 군사반란을 주도했던 3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냥? 이후 1994년 5월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 역시 전 대통령 등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냥. 정말이냐? 와, 대단하냐. 당시 검찰의 판단은 어땠냐? 검찰은 1994년 10월 12.12 군사반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고, 당시 서울지검은 명백한 군사반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력 소모를 이유로 기소유예를 결정했다냐. 당시 검찰은 12.12는 소장 군부세력 리더였던 전두환시 합동수사본부장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제거함으로써 군내 입지를 보전할 목적으로 사전 계획하에 실행한 군사반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냐. 다만 이들을 기소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과거사가 재론되는 등 법적 논쟁이 계속돼 국가 분열과 대립 양상을 재현함으로써 국력을 소모할 우려가 있다고 어이없게 주장했다냥. 이에 국민 여론은 들끓기 시작해서 당시 5.18 관련 단체는 상경 시위를 벌이는 등 범국민 청원운동에 들어갔으며, 대학생들은 당시 야당이던 민자당 당사로 가서 돌을 던지며 크게 항의했다냥. 그러면 그때 당시 정부는 어떻게 했다냥?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재수사를 강력히 지시했고,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냥. 그러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재수사를 결정했고,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12.12 및 5.18 관련자를 구속 기소했다냥. 1심의 판결은 전 대통령 사형, 노 전 대 22년 6개월형이었다냥. 당시 재판부는 역사적 판결로 전두환은 수괴로서 군 병력을 동원해 12.12와 5.17, 5.18을 일으켜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냥. 모두 다 아시다시피 영화 서울의 봄의 배경은 12.12 군사반란이다냥.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은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고 사실상 모든 실권을 가져왔다냥. 명백한 쿠데타였다냥. 이후 다음 해인 1980년 5월 17일 이들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결국 다음 날인 5월 18일 광주에서는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다냥. (95년) 검찰의 공소권 없음이란 허무 맹랑한 말에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었다냥. 헌법재판소로 거리로 뛰쳐나와서 결국 5.18 특별법을 만들어냈다냥.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로 멈췄다냥. 47년 전 12.12와 다른 점은 국민들이 바로 국회로 달려갔다는 거다냥.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당시 신군부의 계엄 확대에 저항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중심이 된 민주화운동이었으며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냥. 그렇듯 국민들은 5.18 민주화운동 역사와 민주주의를 배우고 공부해왔는데 죽은 자가 산자를 돕는다 라는 한강 작가의 말처럼 국회로 모인 국민들과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경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지 않았냥. 못했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냥. (46년) 전 군합발과 2024년 특전사의 국회 진입을 비교해봐도 역사를 공부 안 하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냥.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냥. 오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명백한 국헌문란으로 규정했다냥. 군대를 국회로 보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시점부터 이미 내란은 성립된 거다냥.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냥. 헌법을 파괴한 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 국민은 사형을 바랐는데 같은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는 전두환 이후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 유죄가 선고된 역사적인 날이다냥. 비록 사형은 아니지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되어야 한다는 법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냥. 지휘할 특별검사로 판사 출신 권창영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종합특검은 앞서 3대 특검에서 결론 내지 못한 의혹 등 17가지 사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2차 종합특검을 이끌 특별검사로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사법연수원 28기 판사 출신인 권 특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권 특검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해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철저한 사실 규명, 엄정한 법리 적용, 치밀한 공소 유지를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 동안 준비 기간을 가진 뒤 2차례 연장을 거쳐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인력은 특별검사와 특검보 5명을 포함해 최대 251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데 역대 가장 큰 규모였던 내란 특검에 맞먹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끝맺지 못한 의혹 등 모두 17가지를 들여다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군사반란을 시도하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대로 수거 대상 처리 방안 등을 준비했다는 혐의 등이 대표적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박성재 전 장관을 통한 수사무마 의혹 등 김건희 씨를 둘러싼 사건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한 고의적인 수사 지연, 은폐 의혹,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도 다루는 만큼 수사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특검은 특검부 인선과 사무실 등을 마련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제 특검 2기도 출범했으니 증거는 계속 나올 것이고 윤검 모두 항소한다니 상고도 9월 전이면 대법원 사형 선고 확정될 듯하니 우리 이현이들은 경제와 민생만 신경 쓰면 될 것이다냥. 이제 법원의 항소와 상고는 우리 애니 남천동이 눈 크게 뜨고 챙길 테니 이현이들은 민생 발전되는 나라만 꿈꾸란냥. 구독과 좋아요는 애니 남천동의 힘이니 꾹꾹 누르냐냥.